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3학년 B반 규민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텔레스코프 강의 2주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주차 때 저는 2주차 때 수업을 처음 나갔었는데요. 사람이 정말 생각보다 몇 명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탁상을 이제 원탁으로 돌리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텔레스코프 과목을 처음 접하는데 어떤 그 벽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전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런 샘플들을 이제 보고 본인들이 느낀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토의하는 방식으로 A 그룹, B 그룹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참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의문점들, 그동안 저희가 이제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2학년 때 그런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느낀 그런 의문점들을 서로 교환했었는데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부터 그 다음 시간에 어떠한 전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고 이거는 어떠한 걸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정답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텔레스코프 크라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머리 크라운과 그 위에 끼는 세컨다리 크라운 보시죠? 그 위에 페이싱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모처럼 만들어지는데요. 어, 어, 프라이머리 크라운과 세컨다리 크라운은 어떠한 접착제가 아니고 그 두 가지 두 개의 메탈과 그런 면적이 만나면서 어떠한 어, 마찰력 그런 것 등에 의해서 유지를 얻죠. 어,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게 이런 프라이머리 크라운과 세컨다리 크라운은 어떤 시멘트 같은 그런 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착탈을 하는데 보통 제가 생각하는 그런 파샤덴처 같은 경우에는 지대치에 그 언더컷 하방에 클래스프를 주면서 고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되게 강력한 유지를 얻는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텔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착타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치아를 같은 가이드라인 선상으로 해서 밀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빠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께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모형들을 보면서 제가 뺐다 꼈다를 해봤었는데요. 뺐다 꼈다도 해보고 이렇게 보초물을 낀 상태에 제가 거꾸로 뒤집어도 보고요. 그런 걸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유지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 두 가지 메탈 사이에 어떤 침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침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음압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꽉 밀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 메탈이 아무래도 매끈매끈하잖아요. 매끈매끈한 면에 유리가 좀 할택한 면에서 음압도 그 침에 의한 뭐 음압, 편장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메탈과 메탈 간의 마찰력이라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를 그래도 텔레스코프 역시 유지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밀링을 한다고 배웠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스텝이 져 있는 두 가지 형태, 여기 이쪽이 아래 하방부와 상방부의 밀링이 다르잖아요. 여기 꺾어 들어갔고 여기 스텝이 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거를 그 패스가 안 맞아서 패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유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렌스가 6mm 정도랍니다. 6mm 정도인데 그 외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올려버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치아를 형태를 만들 때 이 메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세컨다리 크라운도 역시 크게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견치 같은 걸 만들더라도 설면을 만들기에도 이런 사면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버되거나 어떤 그 치아 형태학의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어떠한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높이를 더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면을 그냥 어떤 치아 형태로 만들기 편하게 줘서 필요한 유지만큼만 렌스를 주는 거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크라운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크라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의문을 갖게 된 거는 이 프라이머리 크라운과 이 세컨더리 크라운의 어떤 메탈이나 또 혹은 재료 간의 차이점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둘 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크라운과 세컨더리 크라운이 모두 골드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설로는 저는 어떤 메탈과 골드와 골드, 어떤 뭐 도제와 그 지르코니아와 또 골드 이런 메탈과 메탈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 본 어떤 점도 생각하는데 먼저 골드는 제 생각하기에 연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력에 의해서 골드가 많이 마모가 될 수 있죠. 근데 반대 생각하면은 그러한 연성 때문에 좀 더 어떤 그 골드와 골드끼리의 마찰력이 만났을 때 좀 더 유지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골드가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대치가 약하다면은 그런 보호 같은 실드 같은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거는 메탈과 메탈 사진이고요. 자 메탈과 메탈 그리고 또 지르코니아와 어떤 메탈입니다.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메탈보다 더 우수하죠. 하지만 그 단점이 있다면은 지르코니아를 프라이머리 크라운 사용했을 때 그러한 일단은 지르코니아 소송한 다음엔 밀링을 하기 어렵죠. 밀링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니면 또 다른 그 밀링 머신을 사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게 강도가 좋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강도가 그 메탈만큼보다 강도를 우수하게 얻으려면 그에 따른 두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캡 조각을 할 때 메탈은 0.3mm로도 충분한 강도를 얻잖아요. 그쵸? 하지만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한 0.6mm, 5mm 정도는 돼야지 그런 메탈보다 더 우수한 그 메탈과 같은 또는 우수한 그러한 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대치 삭제량이 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어떤 지르코니아 하면 어떤 신미성 같은 경우에 신미성에 대한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메탈보다는 그 치아 색깔 유사한 지르코니아를 사용하는 게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메탈과 메탈을 만든 경우인데 메탈과 메탈은 둘 다 되게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연성이나 이런 게 그렇게 골드에 비해서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탈과 메탈이었을 경우에는 과연 적합도 그러니까 적합도 이퀄 유지력에 관한 관계되죠. 마찰력이 있으니까요. 그쵸? 적합도가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어떤 그런 캐스팅 과정에서 오는 변형들을 얼마나 적게 해서 잘 맞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크라운 같은 경우를 지르코니아로 하고 그 위에 얹혀지는 세컨다리 크라운을 한번 골드로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메탈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메탈 치아 색은 기본적으로 옐로우 계열을 배웠는데 골드로 하게 되면은 그 옐로우 색상이 아무래도 메탈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런 치경부에 어떤 치경부를 뭐 메탈로 하게 된다면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리고 골드로 하게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어떤 그 지대치가 약할 경우 어떤 그런 파절되는 쉴드 같은 역할을 했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프라이멀 크라운을 포세리 아니 도제로 그 뭐냐 지르코니아로 해주고요. 세컨다리 크라운은 골드로 하거나 아니면 지르코니아가 삭제량이 많은데 치아가 약하다 너무 약하다 그렇다면 메탈로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메탈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메탈과 골드는 지르코니아와 골드 이러한 조합이 더욱더 어떤 그 유지나 좋은 쉐이드 신미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제 궁금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안정성입니다. 자, 제가 그 여러 가지 봤었는데 지대치가 되게 다수인 것도 있었고 되게 소수인 것도 있었고요. 어떤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쪽에 몰리는 게 아니니까 한쪽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쵸? 왜냐면 발치된 그러니까 치아가 삭제된 게 그러니까 상한 치아가 어떤 위치 조건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디든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국보이치를 할 때도 어떤 운동 방향의 폴크럼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탈락되지 않게 그쵸?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만들었는데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습 때 한번 임플란트에 거의 하악 전악 보철을 하는 걸 봐서 도제 크라운 보는 걸 봤었는데 임플란트를 이렇게 의자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얘를 심더라고요. 심었었습니다. 네 개를 무치학인 경우에요.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어떤 지대치가 한쪽에 쏠려 있는 것보다 양쪽에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게 어떤 그 저장력이나 그런 것들 측방압, 저장력, 어떤 힘에 의해서 제가 버틸 수 있을 때 버티는 힘이 좀 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하나, 둘 양쪽으로 골고루 있는 게 잘 분산도 하고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역시 그래서 제가 사진 띄운 사진은 의자인데요. 의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닥이 뭐 이렇게 미끄럼틀 되는 흔들 의자 그리고 뭐 이렇게 다리가 되게 많은 어떤 문어발 모양 형태의 의자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원리는 의자는 바퀴 4개에 대한 어떤 같은 길이와 그쵸? 같은 넓이에서 총 4개의 다리가 있어서 사람이 앉았을 때 그 무게를 분산하고 잘 지지해서 이렇게 버티는 거죠 의자가. 이런 거 똑같은 원리로 임플란트 식립할 때에도 이런 같은 악에서 양쪽이 거의 되도록이면 균일한 형태로 식립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처음에 어떤 이런 스텝 왜 지는가 했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런 안정성 과연 어디 위치에 있고 몇 개가 가장 안정성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재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골드와 메탈, 지르코니아와 뭐 메탈, 골드 이런 식으로 네,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생각을 궁금증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한 한 가지로 유지력에 어떻게 영향을 얻나, 어떤 것이 과연 유지력이 어떤 것에 대해서 유지를 얻고 또 어떤 걸 가장 유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했었고요. 이러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이제 텔레스코프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 수업을 통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정체적인 맥락을 짚어주시면서 넘어갈 때 그때 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